네. 자, 이번 시간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앞 시간까지 메인 매출 전표에서 FAT 1급에 출제되는 유형 7가지 유형을 모조리 다 연습을 해봤습니다. 11, 13, 17, 51, 53, 54, 57 이 유형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그것과 관련된 부가세 부속 서류들,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에는 어디에 그것이 기입이 되어야 되는지까지도 이제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와 관련된 마지막 공부가 뭐냐면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 즉 부가세 애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말하는 거예요. 부가세 애수금과 부가세 대급금. 그동안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면서 부가세 애수금은 대변의 부채로 전부 회계 처리했고, 또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전부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었습니다. 부채와 자산으로. 매출세액은 부가세 애수금, 부채,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으로 잡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정리한다는 말이에요. 항상 정리는 반대쪽에다 정리합니다. 정리는 반대쪽에 하는 걸 정리라고 해요. 자, 어떻게 정리했는지 밑에 거 먼저 한번 본다면, 부가세 애수금이 부채였단 말이에요. 부채를 갖다가 차변에다가 놓았잖아요. 이제는 부채를 감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걸 정리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우리가 그동안에 자산 잡았잖아요. 차변에다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자산으로 잡았죠. 그걸 갖다가 대변에다 입력해버려요. 그러면 자산이 감소되는 겁니다. 자, 부채 감소시켜버리고 자산 감소시켜버리고 그래서 부가세 애수금 계정과 부가세 대급금 계정이 서로 반대쪽에 기입해버리니까, 만약에 부가세 애수금 1,000만 원이었다고 봅시다. 대변에 쭉 쌓인 게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정리하면서 차변에다 한꺼번에 1,000만 원 기입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잔액이 0 되는 거예요. 0. 또 부가세 대급금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차변에 계속 매입세액이 쌓인 게 600만 원이 쌓였다고 봐요. 그러면 대변에다가 부가세 대급금 600만 원 이렇게 기입하면 부가세 대급금도 0이 되는 거죠. 그 잔액을 없애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없애주고 나는 분계를 하고 나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부가세 애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은 똑같진 않은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가세 애수금은 매출액의 10%입니다. 그러면 매출액이라는 거에는 원가 플러스 이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매출액에는. 그래서 매출액의 10%고 부가세 대급금은요, 매입액의 10%입니다. 우리가 매입한 거의 10%. 그러니까 원가죠. 그거는. 원가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가 많아요? 애수금이 많아요. 애수금이. 그러니까 회사는 매입한 것보다 매출액이 더 큰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그 차액을 납부한다고 그랬죠. 그 납부세액이 여기 있는 미지급세금이에요. 미지급세금. 왜 미지급세금이냐? 정리하는 날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정리분계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지급세금으로 정리를 한다 이거예요. 미지급세금, 납부할 세액을 그 차액으로 딱 맞추니까 차변대변 합계가 똑같아지겠죠. 이걸 정리분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자비익은 또 뭐지? 예, 자비익은 여기 주의사항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만약에 방문해서 신고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은 확정신고 때는 10,000원의 세금을 깎아줘요. 확정신고 시에 그 10,000원을 자비익으로 처리하면 납부할 세금이 10,000원이 줄어들죠. 그래서 미지급세금은 10,000원 줄이고 자비익에다가 요 10,000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신고 때 전자신고 세액공제 반영을 받지 않으면 그냥 잡이익 안 하면 되는 것이고, 확정신고 때 전자신고 할 거다 그러면 잡이익을 10,000원 빼가지고 미지급세금에서 10,000원을 빼줍니다. 잡이익에다 10,000원을 더해줘요. 이것을 정리분계라고. 정리분계의 개념 아셨죠? 정리분계라는 개념은 그동안 매입매출전표 입력한 부가세 예수금을 갖다가 차변에 기입해주고, 그 다음에 그동안 부가세 대급금을 갖다가 대변에 기입해주고, 이렇게 이 작업을 한다 이거.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라는 걸, 이 금액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여러분 알고 있죠? 부가세 신고서에 기간을 딱 입력해가지고 조회하면 거기 매출세액 나와 있고 밑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부가세 신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다 해결됐죠? 자, 그러면 언제 하느냐? 정리분계는 언제 하느냐? 언제? 법인은 4번 한다고 보시면 돼요. 4번 한다. 여기 부가가치세 기간 종료일에 한다고 그랬죠?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정리를 합니다. 법인 기업은 애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정신고는 3개월치를 먼저 하는 거예요. 확정신고는 애정신고 때 신고한 거 빼고 뒤에 3달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로 따지면 요게 지금 일기잖아요. 일기. 이 두 개가 3월 31일 날 정리하는 것은 일기 예정 거, 1, 2, 3월 거. 6월 30일 날 정리하는 것은 2기 확정 거, 4, 5, 6월 겁니다. 네. 아, 이렇게 참. 네.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이제 예정이, 아니 저 2기잖아요. 2기. 2기 예정은 9월 30일 날 정리분계하고 2기 확정은 12월 31일 날 정리분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를 다 보게 되면은 이 4개 날짜가 다 무슨 날짜예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종료일입니다. 그래서 1기 예정 과세기간 종료일, 1기 확정 과세기간 종료일, 2기 예정 과세기간 종료일, 2기 확정 과세기간 종료일, 이렇게 요 시기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정리를 했다가요, 요 미지급 세금을 납부해야 될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납부하는 날, 납부는 그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해요. 정리한 그 다음 달 25일. 납부하는 날은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이거예요. 자, 미지급 세금이 차변에 오죠. 납부했으니까 부채 감소시켜야죠. 미지급 세금은 부채 개정 과목이에요. 그리고 대변은 자산 감소. 보통 예금에서 보통 이제 통장에서 이체시키죠. 부가세를. 그래서 대변의 보통 예금 자산 감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납부하는 경우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간혹 또는 영세율 사업자의 경우는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만 있는 회사도 있어요. 아니면 매출세액이 작은 회사, 매입세액이 많은 회사. 자, 환급을 받는 회사는요, 어떤 회사냐면은, 첫째, 영세율 사업자. 자, 영세율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0원입니다. 영세율 사업자라는 건 수출하는 사업자예요.
수출한 거에는 과세를 안 하죠. 부가세를. 과세를 안 한다기보다 영의 세율을 적용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가세 예수금이 그 과세 기간에 0원이에요. 그런데 매입세액은 공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매입세액은 계속 쌓이죠. 그러니까 납부할 세금이 없고 환급받아야 될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부가세 예수금은 제로, 부가세 대급금은 1,000만 원 하면은 1,000만 원 환급받아야 돼. 그것을 미수금이라고 해요. 미수금. 세무서에서 받아야 되니까 자산으로 잡습니다. 근데 만약에 확정신고 때 전자신고했다. 그러면 10,000원도 이익을 세무서에서 10,000원도 받아야 돼. 그러면 미수금이 1,001만 원. 예, 미수금이 또 증가해요. 이때는. 확정신고 때 자비이익이 발생하면. 자, 그러면 영세율 사업자만 환급을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회사는 또 이런 회사도 있어요. 영세율 사업자는 아니에요. 그냥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자인데 매입세액이 더 많은 회사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투자를 이번 과세 기간에 신규 투자를 많이 한 회사.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매입세액이라는 것은 상품만 매입하고 하는 것만 매입세 공제받는 게 아니라 기계를 산다든가 건물을 산다든가 자동차를 산다든가 이러면 고정자산 같은 거 막 취득할 때 매입세액이 크잖아요. 그게 신규 투자죠. 신규 투자. 그래서 이번 과세 기간에 우리 회사가 건물도 하나 사고 화물차도 여러 대를 사고 해가지고 고정자산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러면 영업과 관계없이 부가세 대급금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부가세 예수금보다 그럴 때는 부가세 대급금이 많습니다. 그럴 때도 환급이 돼요. 그것도 미수금으로 분계를 해주면 됩니다. 환급받는 거. 그러면 이제 미수금으로 환급받을 금액을 처리했다가 환급을 받는 것은 신고 끝나고 30일 내에 환급을 해줘요. 아마 이거 이론에서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일반 환급은 30일 내에 환급을 받는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통장에 입금을 해줍니다.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에 이제 미수금 없어져야죠. 받았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 정리분계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매달 시험을 지금 비대면 시험으로 바뀌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보잖아요. 매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연습을 또 많이 해주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연습하는 거. 자, 그러면 7월부터 9월 우리가 입력한 기간을 가지고 부가세 신고서를 한번 작성을 해가지고 이미 작성돼 있겠지만 이 내용을 한번 볼 줄 아는지 여러분하고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정리분계 9월 30일자로 하고 그 다음에 납부하는 분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기 예정 7월부터 9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여 질문에 답을 하시오.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7월부터 9월로 이렇게 저는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 결과가 여러분하고 똑같아야 될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과세 표준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부가세 신고서를 보고 과세 표준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이 안에서 찾아야죠. 여기에 요 합계가 과세 표준이에요. 합계에 있는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 그 225페이지에 그림에 답이 있으니까 그걸 직접 보면서 여러분 거하고도 맞는지도 한번 보세요. 맞죠? 110,150,000 이걸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2번 수행 1번에 2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그 옆에 있는 가번 이게 매출세액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매출세액이 가번입니다만은 이 가번은 클릭도 안 돼요. 이걸 복사해 가지고 전표 입력하면 편한데 이 클릭이 안 되니까 어떤 걸 클릭하냐면 요 위에 있는 걸 클릭할 거예요. 요거 요 셀을.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는 이 숫자를 이용할 거예요. 왜냐? 이걸 이용해야 되는데 클릭이 안 되네. 그러면 위에 거. 이건 클릭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이 가번에 있는 이 매출세액은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요. 매출세라는 항목에. 같은 것이에요. 매출세액은 위에 매출세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얼마냐? 자, 매입세액이니까 요 안에 있겠죠.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한 걸 뺀 것이 공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15 빼기 16. 거기에 금액이니까 이거. 아니죠. 부가세니까 세액이니까 이거죠. 여기 납원입니다. 납원. 5480000. 근데 이것도 마우스로 클릭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전표 입력할 때 복사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매입세 이렇게 이 납원에 있는 요 세액을 그대로 위에다 올려놨어요. 여기 매입세. 그래서 여러분 전표 입력할 때는 여기 클릭해가지고 컨트롤 C 복사해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매입세 요 위에. 그 다음에 왜 매출세 매입세가 필요해요? 아까 그 정리분계 보셨지만은 매출세액이 부가세 수금이고 매입세액이 부가세 대급금이니까 그거 분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숫자를 갖다 입력해야 되는데 저 숫자를 갖다 시험지에다 아니 메모지에다 적어놨다 옮겨 적는다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서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세액은 얼마냐? 차가감 납부세액은 맨 밑에 있는 이겁니다. 차가감 납부할 세액. 이거는 이제 이런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이라든가 아니면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라든가 이런 걸 다 반영한 것이 차가감 납부할 세액인데 FAT 1급은 그 밖에 경감공제 매입세액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까지는 시험에 나옵니다. 나올 수 있거나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애정신고 때는 현재는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애정신고라서 이걸 포함을 안 시켰고요. 아무튼 차가감 납부할 세액은 여기 납부할 세액 요걸 보지 마시고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라는 건 맨 밑에 겁니다. 그냥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만 그냥 뺀 거고 차가감 납부할 세액은 이 납부할 세액에다가 공제세액은 빼주고 가산세는 더해준다 해서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써야 되는데 클릭이 안 돼. 클릭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금액을 어디다 넣어놨냐면 여기다 넣어놨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27번에 있는 요 숫자가 저 위에 차감세, 이 차감세가 차가감 납부할 세액을 줄여놓은 단어예요. 차감세. 그래서 요걸 갖다 복사해서 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지급 세금이라는 거예요. 미지급 세금. 납부할 세액. 아까 정리분계에서 납부할 세액이 미지급 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매출세액 이게 부가세 예수금, 매입세액 요게 부가세 대급금, 차감세 이게 납부할 세액, 미지급 세금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환급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매입세액이 더 크면은 환급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차감세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5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차감세가 음수일 때는 미수금. 차감세가 음수일 때는 미수금. 지금처럼 양수일 때는 미지급 세금. 아까 정리분계에서 미수금과 미지급 세금 정리했죠.
지금은 양수니까 미지급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에 있는 차가감 납부할 세액과 일치하죠? 책에서도 차가감 납부할 세액 5535000 우리도 마찬가지죠. 5535000 553만 5천. 그 다음에 5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도 매입세액 안에 있어요. 16번에 있는 이것이죠. 253만 5천 원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그 다음에 6번 고정자산 관련 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얼마냐? 고정자산 관련 세금 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은 이거죠. 2,620,000 네, 어때요? 일치합니까? 그래서 수행 1번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고 다음에 수행 2번을 보시겠습니다. 이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참고하여 회계처리 수행하시오. 이 말은 부가세 정리를 해라 이겁니다. 먼저 1번 9월 30일 날 이기예정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에 대한 정리 회계처리를 수행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는 4002번 용산세무서로 등록한 후에 거래처 코드를 설정할 것. 지금 용산세무서는 미지급 세금에 대한 거래처를 넣어줘야 되는데 거래처 코드가 없으니까 코드 만들어서 넣어줘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등록으로 먼저 갑시다. 전체 메뉴에 가서 거래처 등록. 용산세무서를 일반 거래처에다 등록해 주면 됩니다. 맨 밑에다가 4002 거래처는 용산세무서 사업자 등록번호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다 비워두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 등록할 때 아는 정보는 다 입력을 해주지만 모르는 정보는 그냥 비워두면 되는데 최소한 뭐는 있어야 되냐면 코드하고 상호는 있어야 돼요. 거래처. 그래서 용산세무서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두 개만 그냥 입력해주면 등록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분계 하겠습니다. 예, 7월부터 9월 거 아까 그 부가세 신고서에 가가지고 자, 부가세 신고서 여기죠. 부가세 신고서에 가가지고 자, 위에 있는 매출세액부터 이제 복사를 떠오세요. 자, 매출세 여기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C 일반 전표로 갑니다. 정리는 일반 전표에다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증빙이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다 그냥 해야 돼. 그래서 이기 예정의 과세기간 종료일은 9월 30일이죠. 그래서 날짜는 9월 30일. 날짜는 9월 30일. 자, 9월 30일이죠. 자, 차변부터 입력하겠습니다. 3번 차변. 자, 우리가 부가세 정리할 때 차변에 뭐를 놓기로 했죠? 부가세 애수금. 그렇죠. 그래서 코드에다가 부가세 애수금 부가 검색하시면 돼요. 255. 네, 거래처 적용 그냥 적용은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 적용은 1번 적용 쓰면 돼요.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한다. 네, 차변에 커서가 있죠? 붙여넣기 하면 돼요. 컨트롤 V. 아까 복사해온 게 그 매출세액이었어요. 부가세 애수금. 그러면 1101500 입력되죠. 자, 엔터 줄 바꾸시고 이번에는 대변 입력하겠습니다. 4번.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가야죠. 그래서 부가로 검색을 해서
부가세 대급금 선택하시고 135번. 자, 엔터로 지나가서 이번에는 부가세 예수금과 상계 7번 적여 넣으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예수금하고 상계 처리한다. 자, 이제 복사하러 가야죠. 여기 부가세 신고서를 탭을 클릭을 하고 매입세 위에 있는 거 이거 클릭을 해서 컨트롤 C 복사를 떠요. 그리고 일반 전표로 다시 옵니다. 대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5480000 붙여넣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에 나머지는 납부해야 될 세금은 여기 밑에 빨갛게 차액으로 표시됩니다. 이게 미지급 세금인 거예요. 미지급 세금이 이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부채로 잡아야죠. 대변에 미지로 검색합니다. 자, 미지로 시작되는 개정 과목이 여러 개가 있어요. 미지급금, 미지급 세금, 미지급 비용,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잘 골라야 돼요. 이것은 세금이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으로 분개해야 됩니다. 미지급 세금 261 확인. 여기는 거래처를 넣어줘야 돼요. 거래처 코드에다가 세무로 검색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세무서로 등록한 용산세무서 4002번이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방향키로 쭉 가서 대변에다가 여기 보이는 숫자 그 보고 입력을 해도 되고 아까 거기 부가세 신고서에서 차감세를 복사에다 붙여 넣어도 되고 그냥 이거 직접 입력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5535 플러스 엔터. 네, 이렇게 정리분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꼭 숙달해 놔야 돼요. 이거 정리하는 거. 앞으로 연습 더 많이 할 거예요. 잘 이해는 다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 25일입니다. 9월 30일 날 이렇게 정리분계하고 나서 이제 이 10월 25일 날은 서류를 다 준비해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하고 부가세도 납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2기 예정 부가세 납부세액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 그러면 보통예금 대변에 가야죠. 그리고 차변에 오는 것은 아까 대변에 잡았던 미지급 세금이 차변에 와야 부채가 감소되겠습니다. 자, 세금 납부하는 것도 일반 전표에 그냥 입력하면 돼요. 이것도 부가세 신고서하고 관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10월 25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10월 25일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입니다. 코드는 신한은행 보통입니다. 코드에다가 신한은행 검색하세요. 보통. 적요는 여기다 타자 해주시면 되겠네요. 부가세 납부. 네, 금액은 아까 우리가 그 납부할 세액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였냐면은 5535000입니다. 5535000. 그 다음에 밑에 차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줄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죠. 미지급 세금 부채 감소. 부채 감소 차변에 넣어야 되니까요. 미지급 세금 261 거래처 용산 세무서. 네, 부가세 납부 그냥 엔터로 복사하고 가시고 금액 똑같이 5535000 이렇게 납부 시 분계는 이렇게 합니다.
그 풀이가 나와 있어요. 225페이지에서부터 226페이지까지가 지금 우리가 정리분계한 거 그 풀이가 되겠습니다. 풀이를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네. 풀이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22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제 예상 평가 문제. 그래서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고 나서 이제 채점을 할 때는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질문에 답을 적어서 요거 맞추면 3점, 뭐 4점 이렇게 점수를 주는 겁니다. 제대로 했다면 요게 이제 정답이 다 되겠고, 앞에 수행을 제대로 못했다면 답을 적을 때 그게 오답이 적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수가 감점이 되고, 맞았으면 득점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틀리면 득점을 못하는 거고. 자,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해가지고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전자로 발행된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 공급 가액의 합계는 얼마냐. 좀 막 질문이 복잡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갑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7월부터 9월 우리가 계속 입력했던 기간입니다.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하시고, 만약에 아까 조회를 안 눌러놨으면 지금 다시 한번 조회를 눌러서 답을 적으면 되겠는데요. 자, 7월부터 9월이 2기 예정이에요. 그래서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전자로 발행된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 자, 매출이 빨간 거 위에 겁니다. 전자 세금계산서는 여기를 말합니다. 공급가액의 합계는 얼마냐? 공급가액이 이 부분이죠. 합계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000,000이 답이에요. 그래서 클릭이 되는 셀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되는데, 이와같이 클릭이 안 되는 셀은 그냥 이거 보고 여러분이 그날 시험 볼 때는 답안이 만약에 답안지가 이게 홈페이지처럼 웹문서처럼 생겼습니다. 답안지에 답을 쓰는 데다가 110,000,000 이렇게 답을 입력해야 됩니다.
2번 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라.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전자로 발행된 매출계산서의 매수는 몇 매냐. 네. 자, 계산서 합계표 아까 열어놨었는데 닫았으면 다시 여시고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조회해서 보면은 예. 전자로 발행된 매출계산서의 매수 한 매죠. 네. 매출계산서 전자 매수는 1. 그래서 답을 1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메인 매출장 조회하라.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된 메인 매출장에 54번 불공매입, 불공사유별로 공급가액의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비영업용 유지, 접대비 관련으로 얼마냐? 자, 그러면 메인 매출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여기 전표 입력 여기에 이 부분에 있습니다. 메인 매출장. 여기 있죠? 메인 매출장 클릭하시고 2기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기의 예정신고니까 7월부터 7월 엔터 9월 엔터 9분은 매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매입이네요. 매입. 죄송합니다. 54분 불공 매입이니까 매입에서 찾아야죠. 매입입니다. 매입이고 여기 과세 유형은 불공입니다. 54번 불공. 과세 유형에서 54번 불공. 불공제 사유를 눌러보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 03 여기를 비영업용 소형 이걸 눌러보세요. 그리고 엔터 쳐보세요. 거기가 공급가액이 얼마냐 했으니까 공급가액은 2,500만원이죠. 2,500만원을 거기다 기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된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불공사유를 여기 눌러서 여기 9번에 있죠? 9번에 접대비 관련 클릭하고 엔터 하면은 공급가액이 여기 나오죠? 이게 7월부터 9월이니까 분기 만약에 건수가 여러 건이면 분기를 보시면 돼요. 7월부터 9월이라는 것은 3개월이잖아요. 우리가 3개월을 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니까 뭐 이것만 봐도 되지만 만약에 여러 건이 있다 그러면 분기 쪽을 봐야 됩니다. 7월부터 9월은 분기예요. 350000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채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9월 말 부가가치세 대급금 계정의 잔액은 얼마냐. 우리가 조금 전에 9월 말로 정리해버렸죠. 이거는 안 보고도 여러분이 0 이렇게 답을 쓸 수 있으면 좋아요. 네. 우리가 확실히 기억나는 거. 우리가 9월 말로 조금 전에 부가세 대급금하고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해버렸단 말이에요. 정리했다는 건 0이 됐다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계정별 원장 가보겠습니다. 계정별 원장을 조회하라 그랬으니까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여기에 보면 계정별 원장 여기에 있죠? 들어가 보세요. 그래가지고 9월 말이니까 앞에 날짜는 그냥 엔터 치시고 뒤에 날짜만 9월 엔터를 치세요. 9월 말로 뒤에 날짜만 9월 말로 해주고 계정 과목을 부가세 대급금을 찾으면 돼요.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대급 하면은 부가세 대급금이 검색이 되죠. 대급으로 검색하면 부가세 대급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확인. 그리고 뒤에도 135 부가세 대급금 코드가 뭐 앞에 보이니까 그리고 엔터.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 계정 하나에 대해서 원장이 보여요. 잔액란을 보면 돼요. 요 잔액란이 9월 30일 날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여기 비어 있지 않습니까? 비어 있다는 건 0이라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 548만 원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대변에 548만 원을 기입해 버리니까 잔액이 0이 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어디 갔어? 이 원장에서 잔액 볼 때 이거 보고 548만 원 기입하면 안 돼요. 여기는 비어 있는 건 0입니다. 0. 그래서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 이 전표 9월 30일 이 전표. 거기에 있는 잔액. 그래서 답이 0원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은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는데 9월 말로 용산세무서에 미지급세금의 잔액은 얼마냐. 뭐 재무상태표에 미지급세금 잔액을 물어본 거니까요. 재무상태표로 가가지고 우리가 아까 정리분계할 때 미지급세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9월 달 거. 미지급세금은 유동부채에서 찾아야죠. 미지급세금은 유동부채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까 미지급세금 처리했던 금액이 이거죠. 5,535,000. 이러한 숫자는 이렇게 커서가 들어가잖아요. 클릭을 하면. 이런 것은 답을 여러분이 작성할 때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컨트롤 C 하고 나서 답안을 입력하는 곳에다 놓고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 문제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게 하나 어떤 거는 3점, 어떤 건 2점, 어떤 건 4점 이런 이렇게 점수를 득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메인 매출점표 다 입력하고 또는 정리분계하라는 거 다 하고 제대로 했다면 이 답이 다 정답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뭔가를 하나 빼먹었거나 틀렸다면은 이 중에 하나나 두 개가 오답이 나오겠고 그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515번이라는 코드로 3일전자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등록해 가지고 일반전표 입력, 메인 매출전표 입력, 부가가치세 신고와 정리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에 관한 것은 다 공부한 셈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숙달만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결산에 관한 분계를 연습할 거예요. 결산 처리.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결산 처리부터 공부하겠습니다.